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 더힐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시작해서 단지 인근 모습, 평면도, 실내 사진, 기본 정보, 지역 분석, 가격 분석, 교통 환경, 인근 단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용산구는 딱 봐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마포구, 위쪽으로는 중구, 오른쪽으로는 성동구, 아래쪽으로는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그리고 동작구, 그리고 영등포구와 인접해 있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남 더힐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한남동입니다. 네, 한남동을 보시면 왼쪽으로 이태원, 유명한 이태원동이 왼쪽 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남산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성동구, 옥수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곳으로서 서울에, 그리고 용산구에서의 가장 부촌인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한남 더힐 아파트고요. 왼쪽 잠깐 보시면 그 유명한 나인원 한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인원 한남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한강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대사관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이런데 보시면 굉장히 빌라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생각보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그렇게까지 균질성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3D 지도에서 보셨듯이 일단 보시면 왼쪽 편에 인프라들은 몰려 있습니다. 6호선 한강진역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남초등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있고 순천향대병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순천향대 서울병원 앞쪽으로 해서 상가들이 좀 밀집이 돼 있고요. 그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남더힐의 아래쪽으로 보시면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이렇게 보이고, 역시 똑같이 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입니다. 네, 단지 자체가 아까 보셨지만 매봉산이라는 게 뒤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봉산 공원의 자락의 밑에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고층까지 못 짓고 이제 저층에 여러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 자체가 리조트처럼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 단지에는 정계 인사들과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대한민국의 부촌의 상징 중 하나인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입니다. 이렇게 놀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부의 모습,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분리수거장이 비어있는 이유는 한남 더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현관 밖으로 나가가지고 비상구를 열고
내놓기만 하면, 그냥 쓰레기를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수거를 해주는 그런 수거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단지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예, 한남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단지 오른쪽 왼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좁은 골목길, 좁은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약한 경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아쉽게도 학원가는 주변에 없고요. 상권이 형성이 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순천향대 있죠. 순천향대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여기 대사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어로도 이렇게 써 있죠. 간판이 써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로얄동은 어디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더일 아파트는 단지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깝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하철과의 거리가 대부분 다 멀기 때문에 로얄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하철은 그렇게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상 워낙에나 자차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너무 좋다.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입주민들은 지하철보다 자차 이용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동이 그러다 보니까 다 로얄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 뽑자면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한남초등학교가 위쪽 편 한강진역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아래쪽 쪽 있죠. 이쪽 편이 이렇게 로얄동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선호하는 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26평으로 한번 볼게요. 26평의 A타입과 B타입입니다. 26평의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방 2개, 화장실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이 좀 넓게 빠졌죠. 확실히 방이 2개다 보니까 거실이 넓게 빠져 있는 모습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좁아 보여요. 확실히 조금 좁아 보이는데 보시면 거실이 이렇게 돼 있고 주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 있죠? 전용 면적이 59.69인데 여기가 좀 더 커요. 왜냐면 여기가 좁아 보이긴 한데 이쪽으로 좀 더 길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B타입도 좁아 보이지만 전용 면적은 A타입보다 넓다. 조금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이런 형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사진입니다. 네, 실내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건 지금 바닥을 한 세대죠. 바닥을 한 세대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깔끔한 모습이고요. 이 주방의 모습, 그리고 방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 지금 세대마다 조금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세대마다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진 세대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 한남 더일 아파트는 한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1년식 세대수는 600세대, 용적률은 120%입니다. 용적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대우건설외 1개소고요. 최고층은 12층까지밖에 없고요. 계단식 개별난방 방식이고 아까 보셨지만 경사가 조금 강해요. 단지 자체가 더 힐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강하고 주사 대수 보시면 획기적이죠. 2.88대입니다. 굉장히 주사 대수가 더 많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지, 여기 학군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가. 근데 한번 학군지 한번 보시면 이 아랫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인접초등학교는 서울 한남초등학교 아까 보셨죠? 그리고 오산중, 장충고 다 인근 중고등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보셨지만 초등학교 초품화는 아니고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지하철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밀집 학원과도 없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은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이 인근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쇼핑몰도 아까 백화점이 이렇게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공원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 7.7배인 매봉공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한남덜 같은 경우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많은데 주차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해서 큰 차량을 가진 입주민들은 불편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 주민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오고 있거든요. 사실 부촌 아파트답게. 그러나 단점은 관리비가 그만큼 비싸다. 네, 이런 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용산구의 특징, 거래지수, 한남동의 특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산구의 면적은 21.87 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20만 6,475명입니다. 지하철역 같은 경우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 병원은 순천향대 부속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 이렇게 있고요. 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62개, 그중에서 입시 겸정 모습이 115개에 불과하고요. 지역상권 같은 경우 백화점 없고 대형마트 하나, 스타벅스 25개가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의 특성 같은 경우에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요. 그쵸? 보셨지만 백화점도 없고 대형마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25개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용산구는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매우 좋다. 이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서울의 중심지다. 광화문, 강남, 여의도 딱 중앙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용산구의 거래지수입니다. 공급 적성 수요 같은 경우에 1032세대고요. 공급량은 110세대에 불과하죠.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 2020년도에 1498건, 그리고 2021년도에 894건, 그러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하락하더니 23년도에 조금씩 회복하다가 올해 드디어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벌써 작년 거래량을 훨씬 넘어선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매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네, 매매매물 같은 경우 1년 전에 1614건에서 1882건 매매매물이 좀 증가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606건에서 1505건으로 100건 정도 그렇게 또 감소한 것, 전월세 매물이 감소한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네, 매매 최고가, 전세 최고가 26평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32억 5천이고요. 전세 최고가는 20억입니다. 32억 5천, 20억. 그래서 갭은 12억 5천이고요. 32평의 세대수 같은 경우에 600세대 중 133세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높은 평형의 세대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매매 전세 건수 같은 경우에 24년도 6월 기준으로 전체 평형 기준으로 보면 22년도에 8건, 23년도 13건, 24년도 10건. 그리고 거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22년도 24건, 23년도 21건, 24년도 4건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올해 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26평형의 최근 거래가 보시면 7월에 3건이 있었고요. 9월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액으로 보면 31억 5천, 32억 5천, 무려
두 달 사이에 1억이 2달 사이에 1억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그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23년도 5월에 27억까지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거의 최근에 들어서의 최저가인데요. 보시면 22년도에도 물론 여기도 최저가가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다가 조금씩 떨어졌죠. 갑자기 금리 인하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23년 5월에 최저가를 딱 찍은 거죠. 27억을 찍고 그 이후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KB 시세와 호가 26평형 기준이고요. KB 시세 같은 경우 31억입니다. 그리고 최고 호가는 33억. 네. 최저 호가는 32억입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매매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했죠. 9월 달에 경신을 했고 이미 신기록을 세운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 아파트와 업무지구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강남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26분, 15분 엄청 좋죠.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도 26분, 12분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디역과 가디역도 물론 구디역까지의 지하철 거리는 좀 멀어요. 그리고 가디역도 좀 먼데 자차 이동 보시면 29분, 35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리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와 마곡 특히 여기는 특히 더 거리가 멀어요. 특히 마곡 같은 경우 거리가 먼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은 42분인데 와 이거 보십시오. 18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죠. 자차로. 마곡역은 1시간 7분이나 걸리는데 여기도 자차로 32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자차의 교통이 좋죠. 네, 그리고 DMC역 41분인데 24분밖에 안 걸리고요. 판교도 38분 이 정도면 가까운 거예요. 38분인데 자차는 27분밖에 안 걸리는 이렇게 서울과 경기의 8대 업무지구의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요된다.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이제 서울역이 가깝거든요. 서울역이 가까운데 서울역까지는 대중교통 30분, 고속철도 18분밖에 안 걸린다. 여기도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차 이동하기에는 최적의 교통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역버스를 한번 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광역버스가 9401번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버스가 보시면 여기 네이버 있는 쪽 있죠. 네이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우리 서울 용산까지 이렇게 한남대교를 지나서 용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광역버스가 있다는 것까지 한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남더일은 여기 순천향대 있죠. 순천향대에서 내려서 바로 앞에 있죠. 한남더일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쭉 보시면 세대수를 한번 보실게요. 우선 한번 세대수를 보시면 대부분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나마 한남더일이 딱 600세대거든요. 세대수가 가장 많고요. 평당가만 놓고 보면 인근 아파트들은 사실은 이 한남더일하고의 비교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남더일을 제외하고 보면은 뭐 현대 힐스테이트, 한남 힐스테이트, 그리고 리버탑 그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어서 사실상은 비교 분석하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실거주할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고려하고
우리가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아파트 500세대 이상 서울 아파트 564개소 평균 점수를 입지 점수를 도출해 봤을 때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한남 더일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90점입니다. 사실 이 가격만 놓고 보면 가격이 지금 30억대인데 26평이 가격만 놓고 보면 거의 서울에서 최고의 탑급 입지 점수를 보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입지 점수가 좀 공통적으로 뽑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 점수라는 게 아파트 내에서의 뭐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리고 초등학교 초품하냐 아니냐 학군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남 더일은 사실 그런 조건들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특출난 케이스의 아파트로 봐야지 않나. 사실 한남 더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지하철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8개의 업무지구까지 가는데 최적의 입지를 가진 곳이 사실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들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입지 점수라는 게 의미가 없는 아파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구 한남더일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